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 기능 하나를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창의 키맵 탭을 보면 파이 메뉴 온 드래그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항목의 기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체크를 끄면 기존과 똑같이 작동합니다. 기존에는 Z키를 누르면 쉐이딩 파이 메뉴가 호출되고 Shift Z키를 누르면 와이어플레인 모드가 켜기 또는 끄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뷰포트 내비게이션을 위해 틸드 키를 누르면 뷰 파이 메뉴가 호출되고 Shift 틸드 키를 누르면 워크 또는 플라이 내비게이션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기능을 켜면 Z키 또는 틸드 키 하나와 마우스 조합으로 두 기능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 메뉴 온 드래그 기능을 켜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Z키를 눌렀다가 떼면 와이어플레인 모드가 켜기 또는 끄기 됩니다. Shift Z가 아니고 그냥 Z키입니다. 그리고 Z키를 누른 뒤 떼지 않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쉐이딩 파이 메뉴가 호출됩니다. 원하는 메뉴 항목이 선택되었을 때 Z키에서 손을 떼면 메뉴 항목이 실행됩니다. 마우스로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뉴 항목의 방향을 미리 알고 있다면 Z키를 누르는 것과 동시에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Z키에서 손을 떼면 메뉴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 내비게이션의 경우 이제 틸드 키를 눌렀다가 떼면 워크 또는 플라이 내비게이션 모드가 실행됩니다. 대신 틸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뷰 파이 메뉴가 호출됩니다.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디파이어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 속성 편집기의 모디파이어 탭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이 모디파이어 탭입니다. Add 모디파이어 메뉴에서 원하는 모디파이어를 선택하면 오브젝트에 적용됩니다. 모디파이어는 비파괴적인 변형 도구입니다. 여기에서 비파괴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파괴적이라는 말은 모디파이어를 사용해도 원본 자체에는 변형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된 모디파이어를 삭제하면 바로 원본으로 돌아갑니다. 메쉬의 에디트 모드에서 두 가지 편집 기능을 사용하면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체 요소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서브디바이드를 선택하면 구성 요소가 분할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고 스무스 버티시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옵션을 조정하면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와 유사한 결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본을 파괴하는 파괴적 편집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컨트롤 Z를 눌러 작업을 취소하면 원본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파일을 저장하고 닫았다가 다시 열면 작업 히스토리가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원본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모디파이어를 삭제하고 원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의 옵션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버레이즈의 옵션에서 와이어플레임의 체크를 켜고 값을 1로 해두면 오브젝트 모드에서도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에 의해서 생성된 모든 모서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켜두겠습니다.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는 두 개의 알고리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값은 캔멀 클락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면을 분할하고 분할된 면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분할 단계를 0단계로 하면 분할 없이 원본 그대로를 보여주고 단계를 하나 높이면 면을 4등분하고 꼭지점의 위치를 조정하여 부드럽게 만듭니다. 분할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리면 이미 분할된 면을 다시 4등분으로 분할하고 꼭지점의 위치를 조정해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뷰의 수치는 뷰포트의 분할 단계이고 렌더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렌더의 수치를 바꾸면 렌더링할 때 이 단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퀄리티는 2.8 버전에서 새로 생긴 옵션인데 아직 매뉴얼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네요. 툴팁을 보면 꼭지점의 위치에 대한 정확도이고 값이 낮으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나오는데 값을 바꿔봐도 큰 차이는 모르겠네요. UV 스무스 항목은 UV와 관련된 사항을 다룰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옵티멀 디스플레이는 체크를 켜면 뷰포트에서 모디파이어에 의해 생성된 모서리를 표시하지 않게 하여 뷰포트의 속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캔멀 클락 알고리즘에 비해 심플 알고리즘은 면을 분할하기는 하지만 부드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는 단축키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1에서 컨트롤 5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숫자는 분할 단계를 말합니다. 컨트롤 1을 누르면 뷰가 1단계인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가 추가됩니다. 모디파이어가 이미 추가된 상태에서는 단축키를 누르면 뷰의 단계만 변하고 새 모디파이어를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가 면을 분할해서 메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지만 어느 부분은 둥글게 하고 어느 부분은 날카롭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걸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서 조정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모서리의 크리스 속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서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사이드바를 열고 엣지 데이터의 크리스 값을 바꾸면 됩니다. 이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이 되면 모서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주변 모서리의 크리스 값도 함께 바꾸어 주어야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크리스 값이 0이 아닌 모서리는 핑크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부드러운 정도를 제어하는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은 루프컷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루프컷을 한 후 슬라이드를 하면 모서리가 슬라이드되는 쪽이 조금 더 각지게 변합니다.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는 각진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데 각진 모서리에서 다음 모서리까지 거리가 짧으면 곡률 반경도 작아집니다. 이에 비해 아래쪽은 각진 모서리에서 다음 모서리까지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곡률 반경이 커져서 크게 둥근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각진 모서리와 다음 모서리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곡률 반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모서리 루프를 슬라이드해서 각진 모서리와의 거리를 바꾸면 둥근 정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를 여러 번 사용해 보셨다면 사용하는 중에 원하지 않게 모양이 뒤틀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모양이 뒤틀리는 원인 중 하나를 알아보고 해결책도 함께 알아본 뒤 마치겠습니다. 서클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 서클 오브젝트는 꼭지점과 모서리만 있고 면이 채워지지 않은 오브젝트입니다. 여기에 플레인을 하나 추가하고 크기를 1보다 작게 줄입니다. 플레인의 네 꼭지점을 인접한 바깥원의 꼭지점과 이어줍니다. 이때 두 꼭지점 사이는 빈 공간이므로 F키를 눌러 이어줘야 합니다. 면이 없는 빈 공간에서 두 꼭지점을 연결할 때 J키를 누르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 꼭 F키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을 둘러싼 모든 꼭지점을 선택하고 F키를 눌러 면으로 채우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보면 평평한 면은 내부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냥 평면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해도 여전히 평평합니다. 바깥 테두리만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운데 사각형을 선택한 뒤 이 키를 눌러 아래로 돌출시킵니다. 모디파이어의 모니터 아이콘을 눌러 모디파이어 기능을 끄면 이런 모습입니다. 모디파이어가 실행되면 원본의 면을 분할하고 둥글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안쪽 사각형과 바깥쪽 원을 이어주는 위쪽 모서리 두 개를 삭제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모서리를 그냥 삭제하면 모서리 공간이 비워지기 때문에 대신 모서리와 이어진 면 3개를 선택한 뒤 F키를 눌러 면을 하나로 만들어 모서리를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 모서리 2개를 삭제하고 나면 메쉬가 뒤틀어집니다. 뒤틀린 모양을 보면 마치 위쪽 끈 2개로 고정되어 있던 팽팽한 고무가 끈이 풀리면서 한쪽으로 쏠려버린 듯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때 넓은 면 안에 사각형이 주변과 연결되지 않은 채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변 요소와의 연결 상태가 불량한 것을 나쁜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토폴로지가 나쁘면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때 뒤틀리거나 꼬입니다. 모디파이어를 끄고 보면 문제가 없지만 모디파이어를 다시 켜면 역시 뒤틀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구성요소 간의 연결 상태를 개선해서 좋은 토폴로지를 만들면 해결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연결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삭제한 모서리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두 꼭지점 사이에 면이 있을 때는 F키 대신 J키를 이용해서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만 연결해도 뒤틀림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F키를 사용해서 꼭지점을 연결하면 면을 2등분으로 분할하지 못하고 면 위에 따로 노는 모서리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면 따로 모서리 따로 놀면 나중에 이 부분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면이 모서리 양쪽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토폴로지는 혼자서 따로 노는 구성요소 없이 주변의 구성요소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깥원의 꼭지점들 대부분이 안쪽 사각형과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안쪽 사각형의 모서리를 분할한 뒤 바깥쪽 꼭지점과 1대1로 대응하도록 연결시켜주면 연결 상태가 아주 좋게 개선됩니다. 좋은 토폴로지는 루프컷이 잘 먹힙니다. 연결 상태가 불량하면 루프컷이 잘 안 먹힙니다. 단축키 Ctrl R키를 누른 뒤 마우스 포인터를 왼쪽 모서리 근처로 가져가 보면 절단 루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결 상태를 개선한 오른쪽 모서리 근처로 가져가면 절단 루프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프컷을 이용하면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지점 하나하나 선택해서 연결하는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인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각형의 모서리를 미리 서브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바깥 원과 꼭지점 개수를 맞춥니다. 그리고 안쪽 사각형과 바깥쪽 원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브릿지 엣지 룹스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동심원 구조가 아니거나 꼭지점 수가 똑같이 맞추기 힘든 상황이라면 부분 나누어 브릿지 엣지 룹스를 실행한 뒤 남은 부분은 꼭지점을 추가하면서 토폴로지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연결 상태가 좋으면 루프컷이 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뒤틀림 없이 매끈하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너 부분을 좀 더 날카롭게 하고 싶다면 루프컷을 추가하면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인셋으로 면을 만들면 바깥원과 같은 수의 꼭지점을 가지고 연결도 잘 되어 있는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안쪽 면을 사각형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위쪽 방향의 꼭지점을 선택한 뒤 단축키 S, Y, 0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한 요소들이 모두 같은 Y 좌표값으로 정렬됩니다. 각각의 방향에 대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정렬하면 됩니다. 이때 정렬되는 Y 좌표의 위치는 기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은 기준점이 기본값인 미디안 포인트이기 때문에 선택한 요소의 중간 지점에 정렬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렬하는 위치를 다르게 하고 싶다면 기준점을 변경하면 됩니다. 왼쪽의 경우 가운데 꼭지점 위치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박스 선택으로 꼭지점을 선택했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꼭지점을 좌클릭해서 선택 해제했다가 다시 선택하면 활성 꼭지점이 됩니다. 꼭지점을 하나씩 추가해서 선택했다면 마지막 꼭지점이 활성 꼭지점이 되고요. 이제 기준점을 미디안 포인트에서 액티브 엘리먼트로 바꾼 뒤 정렬을 실행하면 활성 꼭지점 위치로 정렬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